2024년 12월 3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크라임 녹음을 했고요. 내일은 이제 빨간방 녹음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올해 말을 넘어서 대략적으로 녹음을 수요일보단 목요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갔다 와서 원래 이제 잠깐 이천에 잠깐 갔다 와서 뭐 좀 정리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따 6시 반에 뉴스레터 K 생방 들어가야 돼 갖고요. 그래서 지금 겸사해서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30대 그 싱글맘 불법 사체 추심 그래서 사망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죠. 사실 이 일선 경찰서에서 뭐 명목상으로는 이게 뭐 수사과 관할이냐 강력팀 관할이냐 이렇게 해서 핑퐁 하다가 뭐 수사의 적기를 놓쳤다 골든타임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불법 대부업 혹은 이 일을 하는 양아치들, 조폭들, 얘들 뒤를 봐주는 현직 경찰, 뭐 해봤자 경감 애들, 경정,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간 애들. 그러니까 일종의 한밭집 비리라든가 승진 브로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위에 바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불법 추심 대부 이런 데서 돈을 짜내야지 그걸로 경찰들한테 상납하고 이전에는 한밭집 비리라는 게 이제 공사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식당 뭐 이렇게 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승진 브로커 또는 사건 브로커 요런 애들이 다 이게 연결돼요. 근데 특히 이제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폭 애들의 뒤를 봐주는 뭐 경찰 간부 이렇게 했는데 경감 나부랭이가 무슨 경찰 간부입니까? 기껏해야 팀장도 안 되는 대충 그 정도 되는 애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감 정도에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이 승진 브로커 사건 브로커와 연결된 거대한 고리가 있다. 그것을 깨야지만이 실제로 불법 추심 문제라든가 불법 사채 문제라든가 조폭과 연계 이런 것들 뭐 승진 브로커 사건 브로커 사실 정작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조금 얘기도 했죠. 뭐 우리 편파TV의 정편은 새 가슴에 갖고 그 얘기 하려면 또 벌벌벌 떨고 또 우리 김 PD 팟빵 크라임의 김 PD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뭐 사실 세모정이라든가 뉴스레터 K 같은 데서도 한두 마디 잠깐 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헤럴드 경제부터 지금 여러 언론에 기사, 영화 사실이었나 땡땡 불법 대부업하는 조폭에 뇌물 받고 뒤봐준 경찰 간부 이게 오늘자 기사입니다.
검찰이 이 놈을 구속해서 기소했어요. 7년을 구형했어요. 부산지법,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3,267만 원 했습니다. 이거 같이 뇌물을 준 놈은 조폭 B 1년 6개월 구형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폭 애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서 했고 9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해서 수사 정보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과거에도 이런 청탁으로 수사 정보를 제공해서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애들이 이런 그 달콤한 유혹을 못 끊죠. 그리고 조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폭 애들이 협박도 했을 거지만 실제로 개인의 어떤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 혼자 처먹었느냐? 글쎄, 상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검찰 애들은 왜 이 경감으로에만 꼬리를 끊었을까? 사실 윗대가리들한테도 상납을 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 경감이란 놈은 실제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든 뭐 국세청이든 뭐 지역 세무서든 아니면 어디 뭐 관련된 국정원이든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로에 아니면 지역 정가에 이렇게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검찰 애들은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의 이런 조폭과 상납부족, 비리구조, 이거는 실제로는 뒤까지도 파야지 되는데, 물론 이 경감놈의 변호인은 관계는 부정하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조폭과의 관계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할 수가 없죠. 증거가 다 있으니까. 통신 기록부터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근데 투자를 한 건 맞다. 그런데 상담도 해준 건 맞다. 그런데 비밀 요소는 아니고 추상적 상담이다. 뭘 받은 건 맞지만 투자 권유를 받고 뭐 수익을 한 것이다. 라는 개소리. 이 주둥이를 확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 변호사 새끼도 그렇고 이 경감도, 야 그러면은 자기가 관리하는 조폭한테 투자 권유를 받아서 이익을 배당받아서 수익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상담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그게 뇌물이 아닌 뭐냐? 아이 도라이 새끼야. 그게 뇌물이야. 그러니까 빙 돌지만 결국은 뇌물이야. 하여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럼 이걸 혼자 처먹겠느냐? 이놈의 상선. 응?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근데 이놈으로부터 끊겼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승진비리 승진 브로커, 사건 브로커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누구 하나가 죽고 자살하고 뭐. 글쎄요. 진짜 등록 없이 어떤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사채업자라는 놈입니다. 불법 대부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놈들한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았어요. 물론 총 3천만 원이라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것만 받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을 감찰해 갖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얼마나 허접하고 별거 아니었으면 또 똑같은 짓을 하느냐. 사실 30대 싱글맘이 종암서 관할에서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사람 말고도 많은 그 불법 조폭들한테 시달리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그 조폭이랑 불법 대부업 해는 놈들이 간땡이가 벗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따위로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썩었느냐. 어떤 새끼들이 대한민국 경찰은 그래도 검찰은 정의롭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대한민국의 이 범죄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혀 할 겁니다. 언론에서 떠들고 경찰 빨아주고 검찰 빨아주는 이 언론들부터 방송 나가서 같지도 않은 경력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이 허접한 경찰 출신들 아니면 검찰 출신들 변호사람들 같지도 않은 새끼들 보면 참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피고름들을 방치하니까 결국은 뿌리 깊은 어떤 부패 구조가 온전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말 더해 뭐 하겠습니까? 국밥 노쇼. 김종사 말씀드렸죠. 군 간부 사칭 노쇼가 이렇게 많은데 경찰은 제대로 사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어. 이제서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수사본부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76건이다. 군 간부 사칭, 전투식량, 식자재 대리 구매 얼마나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진짜 수천만 원 뜯기고 수백만 원 뜯겨야지 겨우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야 수사를 한다? 경찰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경찰 수사하는 놈들도 실제로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만 좀 미리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범죄라는 게 계속 웃긴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걸 범죄를 키워먹나? 애초에 조금 터졌을 때는 그냥 방관하다가 뭔가 크고 막 하다 보면 그때 잡으려고 하는 이때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죠. 참,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또 어제 충남 공주에 대통령이 가서 노쇼로 인한 소송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한마디 하니까 이제 또 지방경찰청 무슨 기동순찰대니 뭐니 이런 놈들 와서 한다 지정한다. 아이고 참 가증스럽다. 경찰 이런 경찰 놈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 물론 검찰 놈들도 신뢰를 못하죠. 주가 조작범 하나 못 잡아놓고 수사 못해갖고 빌빌 쩔쩔쩔 매다가 탄핵 검사 몇 명 탄핵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들고 일어나갖고 무슨 집단 행동을 한다. 정의가 어떻고 주둥이를 확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돼. 그런 검사 새끼들. 말이 되느냐? 예? 자기 할 거를 하고 부당하면 항변을 하다. 뭔가 해야 되는데 지 할 건 안 하고 주가 조작법 하나 수사도 못하고 절절절 해갖고 아휴 얼굴 쪽팔려서 얼굴이 쪽팔림도 모르는 그런 이 검사 명찰이 아깝다. 에이구 참 쪽팔리지도 모르. 어쨌든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의 떠들고 다니니 에이구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사기가 무려 중고거래 사기가 무려 올해만 8만 건이라고 합니다. 거의 10만 건 막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글쎄 국회 행안위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거의 10,000건. 근데 이게 소액이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소액이지만 이거를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피해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케이스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게 6,400만 건이고요. 작년만. 거래액만 5조가 넘습니다. 뭐 소액이 아닙니다. 중고차, 명품시계, 아파트 등도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여기에 이제 이런 기사를 쓴 기자가 이렇게 그 양분함 같은 국회의원이 검찰 출신이죠.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대안이란 건 생각도 하지도 않고 양분함이도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야 명품 아니 중고 거래소 이렇게 심각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좀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란 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폭증하는 중고거래 사기를 모두 잡기에는 경찰은 손발이 달린다는 한계가 있다. 중고 사기처럼 사인감 문제 성격이 강한 분야는 수사를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합니다. 수사를 민영화한다는 게 무슨 수사를 민영화해요? 이 얘기는 뭐 탐정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탐정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주고 수사를 하는 건데 아니 중고사기 거래가 액수도 작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개인이 그 비용을 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윤호는 당신 생각대로 수사를 민영화하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수사를 민영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탐정 쓰자는 거잖아. 그럼 탐정 쓴다고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고거래, 당근마켓 같은 데의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 확인이라든가 그들이 보안 안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제도적인 전환이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중고거래 마켓을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자들을 케이스 차원에서 잡아들일 수 있게끔 소위 말하는 사기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통해서 굵직한 단에서 쳐주는 것. 그러니까 전문 사기꾼들을 드러내주는 것. 제거해주는 것.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부 보완할 것이 이 탐정제도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을 이용하는 것. 즉 말하자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근마켓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 건 보험으로 커버해 준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이런 좀 더 각각의 포션과 그 대안과 현재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어느 이름만 있는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니까 말이면 다 된 줄 알고 그냥 아이고 참 교수의 직함이 아깝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자기들도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대요. 그걸 알고 있는데 어쩌요?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대. 어떻게 협조하는데? 즉 말하자면 사기범죄 피해 신고 이력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한번 저지른 놈들은 그래서 근데 익명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 이력이란 게 될 수 있겠어? 다른 아이디로 들어오는데. 그럼 AI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근마켓 놈들은 실제로 돈은 돈대로 벌지만 이건 방치하고 있다. 결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과 투자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만
극도로 돈 벌어 먹는 놈들한테는 돈을 짜내긴 싫고, 범죄는 해결해야 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떠들어대는, 같지도 않은 전문가 리틱한 애들한테 그 대안 아닌 대안을 떠들게 만드는. 지금 이재명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사가 상법 개정안 문제예요.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다.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웃긴 게, 우리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경영권이라고 하는 재벌들 똥 닦아주는, 뒤 닦아주는 그런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지분도 별로 없는 새끼들이 무슨 그 순환 투자 이렇게 해갖고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고. 근데 정작 주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당연히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주들의 이해가 아니라 경영진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 상법 개정안도 개정하지 못해갖고 이재명 같은 애들도 빌빌빌 우클릭 지랄이고 하면서 막 없는 놈들 빼먹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재벌이나 가진 자들 앵앵거리니까 지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응? 거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초심 이름은 폭망이다. 지가 무슨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고 꼴값 떨지 마라. 응? 원칙을 지키고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게 정치인이 해야 돼. 정도를 걷는 겁니다. 차 빼고 포 빼고 그러면 보호할 건데, 그럼 그게 국민의힘이지, 그럼 민주당이야? 하여튼 어쨌든 그건 정치 얘기다. 어쨌든 정작 원칙이란 것이 중요하다. 그걸 좀 지켜야 된다. 당근마켓의 이 중고거래 사기도 확실한 부분은 분명히 대안이 있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같지도 않은 전문가란 것들이 그냥 떠들어대고 말 같지도 않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기 범죄를 분석해서 하는 거 명확합니다. 네, 안 할 뿐입니다. 자, 호남 3대 도시 순천에서 순천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올리자라는 그런 요구가,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전남 순천에서 여자 청소년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치안이 그렇게 엉망인데, 그럼 경찰서장이 경무관이 아니어서 문제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천에 경무관 서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봐봐. 단지 순천이 광주, 전주에 이어서 호남 3대 도시라는 거 말고, 말하자면 이걸 하잖아요. 사건이 많다. 112 신고 사건이 67,800건은 많다. 작년에만. 일평균 190여 건이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경무관을 올리면은 경찰이 더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순천에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네? 인력 배치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서장을 경무관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무궁화 4개입니다. 경무관은 그거보다 별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리를 더 달라는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경무관이 하나 되면 그 밑에 있는 자리도 늘어나고 이거잖아요. 야, 이 개새끼들아. 응? 중요한 것은 순천경찰서장의 직위가 경무관을 승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사건이 얼마나 더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경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경무관 경찰이 아니라 경무관서장이 아니라 경찰을 최소한 30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경무관 경찰서장이 부임하면은 전체적인 정원이 늘어나죠. 이렇게. 그런데 내 귀로는 순천은 큰 데니까 뭐 자리가 좀 더 있어야 돼. 이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발생했던 여자 청소년 사망, 그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건. 얼마나 치안이 불안한가? 그럼 어떤 경찰이 얼마나 필요한가? 기동대가 필요한가? 지구대가 필요한가? 이런 걸 판단해갖고 뭘 하든가 해야지. 참 한심한 인간들. 그러니까 결국은 자리 다툼 아니냐. 어? 우리 이거잖아. 순천이 크니까 좀 자리 좋은 자리 좀 몇 개 더 줘줘. 이 얘기잖아. 좋은 자리 몇 개 준다고 치안이 안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경찰 이 새끼들의 대가리 속에는 어떤 뭐 뽀다거나 뭐 이런 거. 정작 경찰 각 개개인의 업무 능력을 향상해서 치안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한 건 없이 그러니 참 또 욕을 처먹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참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많으니 정확한 업무 분석, 정확한 치안 분석을 통한 업무 배치, 그걸 통한 치안 안전 확보.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무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별자리 하나 더 줘.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검사들의 그 최소한 검사장급 이상의 반 이상을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무나도 많다. 검사들 대가리가 너무 많다. 소위 말하는 이 별들이 너무 많다. 경찰 서장급 이상, 경무관 이상, 반 이상 줄여도 아무 문제 없다. 차라리 걔네들 싹 줄인 다음에 그 인건비를 밑에를 돌리는 게 훨씬 낫다. 검사도 마찬가지. 검사장급 반 이상을 줄이고 걔네들의 인건비 밑을 들여서 일반 평검사를 오히려 더 많이 뽑는 게 낫다. 옛날 생각만 하고 진짜 무슨 소위 가오 잡고 뽀다구 잡고 이런 거. 네, 참 그렇습니다.